어느 날 저녁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텅 빈 방에 앉아 계시던 83 강상식 어르신은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땐 하루에 땅을 몇 마직이나 팠는데 요즘은 잠자리에만 누워 있어도 허리가 쑤셔서 잠이 안 와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혼자라는 생각이 더 크게 다가오지요. 이 어르신뿐만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시큰거리는 무릎, 누우면 저릿한 허리, 움직이면 삐걱대는 관절 때문에 잠을 뒤척이고 괜히 이불을 더 껴안게 되는 날들, 여러분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이만호입니다. 올해 75이고 의사 경력 47년입니다. 오늘은 약도 파스도 없이 매일 밤 단 5분 당신 손끝으로 당신의 통증을 덜어줄 수 있는 비밀 혈자리 3곳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던 78살 김상우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선생, 나 같은 사람은 약도 듣질 않아요. 밤마다 허벅지가 울려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손으로 무릎을 문지르다 잠이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김 어르신 손을 잡고 한마디만 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하시는 그 동작 딱 3곳만 제대로 눌러주셔야 몸이 정말 반응합니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파스를 끊고 매일 밤 손끝으로 무릎과 허리를 문지르며 자신의 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그 어르신이 내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요즘은 잠들기 전 무릎에 말 걸듯 한 손 얹고 눌러줘요. 그러면 그쪽이 편안해지고 나도 따라 잠이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어르신이 회복했던 방법을 바탕으로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3가지 지압 부위를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매일 밤 그냥 누워 계시는 그 시간에 당신의 손끝이 당신의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송에 들어가기 전 부탁 한 가지 드립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한 번씩 공유해 주시면 당신의 손길이 누군가의 통증을 덜어주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몸의 흐름을 바꾸는 3개의 작은 지점, 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7 김상우 어르신은 젊어서는 건축 일꾼으로 정말 힘든 일도 마다 않고 뛰어다녔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건 허리가 아니라 허벅지 안쪽에서 올라오는 저릿저릿한 통증이었다고 했지요. 선생, 낮엔 괜찮아요. 그런데 밤에만 되면 그 안쪽에서 불이 붙는 것처럼 근질거리고 당겨요.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부터 다 올라옵디다. 이분께 처음 알려드린 부위는 바로 혈액이었습니다. 허벅지 안쪽, 무릎 안쪽 뼈에서 손가락 3마디 위 딱 눌렀을 때 뻐근한 느낌이 드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 혈액은 전통의학에서는 피의 바다라 불립니다. 여기 순환이 막히면 관절 주변에 노폐물이 쌓이고 밤이 되면 그 응어리가 열로 올라와 시큰하거나 저리는 증상을 유발하게 되지요. 김 어르신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이 혈액을 손가락 2개로 지그시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손가락으로 세어가며 한 번에 10초, 오른쪽 무릎 옆을 3번, 왼쪽도 3번, 그렇게 매일 반복하셨지요. 처음엔 통증 부위가 아닌 곳을 누르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밤에 덜 깼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가 되던 날 진료실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라, 선생, 요즘은 왼쪽 다리가 자기 스스로 풀린 것처럼 가벼워요. 전엔 계단 내려갈 때 손잡이부터 찾았는데 요즘은 그냥 발이 먼저 나가요. 그 말은
제가 수십 년 진료하면서 가장 듣기 좋은 회복의 신호였습니다. 혈액을 자극하면 무릎 안쪽의 림프 순환이 살아나고 허벅지 깊숙이 쌓였던 근막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릎 안쪽에서 허리로 연결되는 슬개근과 내전근의 순환을 열어줘 고관절과 허리 통증까지 한꺼번에 호전되는 효과를 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의자에 앉아 이 방송을 보신다면 한 번만 무릎 안쪽을 따라 허벅지 위쪽까지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중간에 딱딱하고 아픈 지점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혈액입니다. 그곳에 손을 얹고 단 10초만 숨을 길게 쉬며 눌러보세요. 그 한 번의 압력이 당신 몸속 깊은 곳에서 막혀있던 통로를 천천히 열어줄 겁니다. 김 어르신이 말했던 것처럼 내 다리가 내 것 같지 않다는 느낌. 그 불편함은 바로 순환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다 느끼는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 따뜻하게, 조금만 더 자주 당신 스스로 다가간다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답해 줄 겁니다. 김 어르신처럼 매일 밤 5분 혈액을 눌러주며 잠이 드는 분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80살 이경호 어르신은 젊어선 육상 선수였지만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퉁퉁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선생, 무릎 아픈 괜찮은데 바깥쪽이랑 허벅지 옆이 마치 칼로 베듯 당겨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어도 그쪽이 쑤시고 아픕니다. 이 어르신께 알려드린 부위는 바로 양릉천입니다. 무릎 바깥쪽 정강이 뼈 위 딱 눌렀을 때 속에서 찌릿한 반응이 오는 자리. 양릉천은 무릎 관절 외측과 종아리의 순환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통증 배출점입니다. 특히 밤에 종아리가 당기거나 무릎이 바깥쪽에서 뻣뻣한 느낌이 들 때 이 부위를 자극하면 관절 내 부종이 가라앉고 통증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경호 어르신은 무릎 바깥쪽을 만지다가 손끝으로 딱 걸리는 부분을 찾았고 거기서 전기가 오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딱 거기만 누르면 허벅지까지 시원하게 전해와요. 다른 데는 안 그런데 거기만 그래요. 양릉천을 제대로 자극하면 슬개골 옆에 근육 뭉침이 풀어지고 허벅지 바깥쪽과 연결된 장경인대의 긴장이 풀립니다. 장경인대는 한번 염증이 생기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죠. 걷거나 무릎을 구부릴 때 아 소리가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경호 어르신은 매일 저녁 샤워 후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 양릉천을 3분간 손가락 마디로 눌렀습니다. 하루는 왼쪽, 하루는 오른쪽 번갈아가며 집중해서 눌렀습니다. 누르면 뼛속에서 살살 열이 퍼지듯 올라와요. 진짜 이상하죠? 그냥 문지른 것뿐인데.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손끝의 온기, 리듬, 그리고 진심까지도. 양릉천을 매일 누르며 3주가 지나자 이 어르신은 다시 혼자 장을 보러 가셨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2정거장이나 혼자 가셨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엘리베이터 없는 곳엔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계단 올라갈 때도 덜 무서워요. 한 발 한 발 딛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무릎이 시큰하거나 허벅지 바깥쪽이 땡긴다면 바로 지금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양릉천을 찾아보세요. 무릎 옆 정강이 위 딱딱한 뼈 옆에서 속이 뻐근한 느낌이 드는 그곳, 그 자리가 당신의 통증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출구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눌렀을 뿐인데 몸 전체가 바뀌는 경험. 이경호 어르신의 사례는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비밀 부위, 허리까지 편해지는 핵심 혈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9 최규호 어르신은 오래전부터 허리 통증을 달고 살았던 분입니다. 처음 찾아오셨을 땐 허리를 조금만 숙여도 손끝이 저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뼈가 딱 소리를 냈지요. 선생, 허리 밑동이 돌처럼 굳은 느낌이에요. 마치 안에서 뭔가 단단히 막힌 것처럼요. 그 어르신께 제가 가장 먼저 권한 건 약도 물리치료도 아닌 하루 3분 족삼리 지압이었습니다. 족삼리는 무릎 아래 정강이 바깥쪽에 있는 대표적인 순환 혈자리입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소화부터 면역, 하체 통증까지 모두 이곳과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면서 다리 전체의 기혈 흐름을 한꺼번에 풀어주는 중요한 통로이지요. 최 어르신께선 처음엔 무릎이 아픈데 왜 허리까지 좋아지냐며 의아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족삼리를 매일 밤 손가락 마디로 눌러보시고 불과 열흘이 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처럼 허리가 쭉 펴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을 일으키는 게 덜 힘들어요. 족삼리는 단순히 누르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의 긴장을 풀고 신경 흐름을 안정시켜 허리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그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압 전 반드시 다리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 어르신도 족삼리를 누르기 전 뜨거운 수건으로 무릎 아래 정강이 부위를 5분간 덮으셨습니다. 그렇게 열을 가하고 난 후 손끝으로 족삼리를 10초씩 총 5회 눌렀지요. 그렇게 하루에 딱 3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한 결과 3주가 지났을 무렵 그분은 허리 통증 약을 줄이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엔 한의원에서 침 맞던 것도 그만두셨습니다. 지압 하나오. 허리가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요. 이젠 밤에도 뒤척임이 훨씬 줄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을 참고 살아야 하는 줄만 알았던 분이 스스로 그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무릎 아래 바깥쪽 정강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속이 찌릿하면서 뻐근하게 반응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족삼리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곳을 10초만 지그시 눌러보세요. 허리가 당신의 손끝을 통해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몸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반복적으로 다가가면 분명히 회복의 실마리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허리부터 무릎까지 몸 전체를 관통하는 이 족삼리 한 지점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이야기를 전하는 저로서도 의사로서 큰 보람입니다. 다음은 이 세 가지 지압점을 생활 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루틴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압이 단순히 누르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그 효과는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 반응하려면 그만한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하거든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73 장성호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지압을 시작하셨지만 처음엔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 누르면 아픈 데는 맞는데 해도 낫질 않아요. 그냥 더 뻐근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두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언제 누르세요? 그리고 어떻게 누르시나요? 장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손으로 꾹꾹 누른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지압은 손끝의 따뜻함과 몸의 이완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비로소 반응이 살아납니다. 몸이 긴장돼 있을 땐 아무리 정확한 지압점이라도 근육은 더 수축하고
순환은 더 막히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장 어르신께 다음과 같은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지압 전 준비. 무릎 아래와 허벅지 안쪽을 뜨거운 물수건으로 23분 정도 덮어줍니다. 또는 온찜질기를 사용해 혈자리 부위를 충분히 데워줍니다. 둘째, 지압 도구 활용. 손가락이 약하신 분들은 지압봉이나 둥근 나무 막대를 이용해 힘을 분산시켜 눌러주세요. 너무 날카로운 끝은 피하시고 지문보다 넓은 면으로 둥글게 밀듯이 누르는 게 좋습니다. 셋째, 지압 후 마무리. 지압이 끝난 후에는 따뜻한 손으로 혈자리 주변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순환을 도와줍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며 몸이 이완되도록 하세요. 이게 바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또 하나의 치유 포인트입니다. 장 어르신은 이 루틴을 밤 9시 즈음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지압할 때 몸이 먼저 반응해요. 손끝이 닿기만 해도 뭔가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단순한 감각이 아닙니다. 몸속에서의 순환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지압은 움직임 없는 운동입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체 회복력과 순환의 리듬을 다시 깨우는 행위죠. 하지만 그저 아프다고 꾹 누르기만 하면 오히려 근육을 긴장시키고 통증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지압의 타이밍, 온도, 방식,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압을 할 땐 누른다가 아니라 열어준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몸은 말보다 감각에 민감합니다. 손끝의 온기, 손바닥의 압력, 지그시 눌렀다. 천천히 풀어주는 그 리듬에 몸은 반드시 자신의 언어로 응답하게 됩니다. 장 어르신처럼 지압을 통해 몸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통증은 줄어들고 수면의 질은 높아지고 무엇보다 내 몸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지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피해야 할 5가지 행동과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압을 아무리 잘해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혹시 당신도 이 5가지를 매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지압 효과를 반감시키는 잘못된 생활 습관 5가지를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낮은 의자나 바닥에 오래 앉기. 특히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방바닥에 다리를 접고 오랜 시간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세는 무릎 관절에 쏠리는 하중을 증가시키고 관절에게 순환을 방해해 결국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두 번째, 아침 기상 직후 바로 지압하기. 자는 동안 근육과 인대가 경직된 상태에서 갑자기 지압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에 미세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압은 몸이 어느 정도 풀리고 혈액순환이 시작된 저녁 시간대가 가장 적합합니다. 세 번째, 힘껏 눌러야 효과가 난다고 믿는 습관. 지압은 통증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막힌 순환을 여는 게 목적입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면 근육은 방어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오히려 혈류가 차단되며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일정한 압력, 호흡에 맞춘 지긋한 자극, 이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한쪽만 반복해서 지압하는 습관. 통증이 더 심한 쪽만 지압하고 반대쪽은 방치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몸은 좌우 밸런스를 유지할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통증이 심한 쪽은 조금 더 길게, 덜한 쪽도 반드시 함께 지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지압 후 차가운 곳에 바로 눕기. 지압을 한 후에는 혈류가 확장되어 근육이 이완된 상태입니다. 이때 바로 찬 바닥에 눕거나 에어컨 바람을 쐬면 순환이 다시 막히고 통증이 도로 되돌아옵니다. 지압 후에는
따뜻한 이불을 덮고 편안한 자세로 휴식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 5가지 어떤가요? 혹시 지금까지 모르고 하셨던 습관이 있으신가요? 정리하자면 지압은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해도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이반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압을 매일 해도 몸이 아프다고 말할 땐 그 메시지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압은 몸과 싸우는 게 아니라 몸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음, 몸이 원하는 손길, 이 둘을 온전하게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바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장성호 어르신도 이 5가지를 교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지압의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 예전엔 누르면 그냥 아팠는데 요즘은 누르면 몸이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정성을 들이면 조금씩 그 믿음에 답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요약하며 진짜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3가지 지압점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무릎 안쪽 허벅지 근처에 위치한 혈액. 밤에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허벅지가 저릴 때 이곳을 10초씩 눌러주면 순환이 살아나고 관절의 압박이 완화됩니다. 두 번째는 무릎 바깥쪽 정강이 윗부분에 위치한 양릉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옆이 아픈 분들, 종아리가 당기는 분들께 특히 효과가 큰 지점입니다. 세 번째는 무릎 아래 정강이 바깥쪽의 족삼리, 허리까지 연결된 혈자리로 지압을 통해 허리 통증까지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습관. 낮은 의자나 바닥에 오래 앉지 않기. 아침 기상 직후 지압 금지. 무리하게 세게 누르지 않기. 좌우 균형 맞춰 지압하기. 지압 후에는 꼭 따뜻하게 보호하기. 이 5가지만 지키신다면 지압의 효과는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를 회복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진짜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간 어르신들의 통증과 함께하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나이 들어서 원래 아픈 거지요 하며 고개 숙이던 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많은 분들이 작은 실천 하나로 다시 걷고 다시 웃고 다시 건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생, 내 다리가 이렇게 따뜻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마디가 지압의 모든 가치를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닐까요? 손끝으로 전하는 따뜻함. 그게 약보다 빠르고 침보다 오래 갑니다. 당신의 손이 당신 몸의 가장 훌륭한 의사입니다. 오늘 방송이 당신의 통증을 덜어주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당신의 변화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방송에선 허리가 아픈데 그 원인이 발뒤꿈치였던 사연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밤, 내일을 위한 따뜻한 루틴, 꼭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